next.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조합회의 임시회를 열고 박동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을 조합회의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장 출신으로 시의회에서도 경제통으로 불리는 박동규 의원이 조합회의 의장을 맡아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성과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동규 의원을 직접 초청해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과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서구 죽전동, 용산동, 장기동 출신 의원으로서 대구시 의회에서 경제교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동규 의원입니다. 이번 여름은 너무나 더웠고 혹수가 많았고 또 이제 태풍이 몰아치고 너무나 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부름을 받고 2002년부터 달서구의회 의원, 대구시 의원으로서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경제, 생활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활동 많이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에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의장을 맡으셨는데 의장에 선출된 소감과 각오도 말씀해 주시죠. 예, 대구 경북은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고 세계화의 무한 경쟁 속에서 차세대의 우리 후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밑받침하기 위해서 지역에서는 대구 경북의 경제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구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성실을 하고도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양질의 투자 유치가 되어서 도약하는 대구 경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대구 경북의 국제화의 중심이고, 신성장 동력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합회의는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합회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예, 조합회의는, 대구시의 하나의 의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자유구역청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재촉을 하고 또 조합 운영에 따르는 필요한 규정을 만들고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고 또 예산의 심사와 결산에 따른 검사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한 구역청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나 견제 기능과 더불어서 정책을 제안하는 일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조합회의 의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조합회의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요? 조합회의의 운영 방향이나 방침을 소개해 주십시오. 예, 지금 대구 경제자유구역청이 이제 시작한 것이 2008년입니다.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목표를 2020년에 완성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한 12년간 해서 이제 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경과 과정을 보면은 이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개발을 해서 거기에 따른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 생산을 제조를 많이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의 먹거리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경쟁도 무한 경쟁에 도입되어 있지만은 대한민국 내에서도 지역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의장으로서 17명의 위원들이 함께 똘똘 뭉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와 긴밀히 협조하고 의견을 해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또한 대구 경북의 글로벌 경제를 위해서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데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뭐 지금 차트도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그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현황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뭐 지역이 한 총 10개 지구에서 조성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언제 완료되고 지금까지 그 투자 유치 실적은 어떤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자유구역청이 당초에 2003년에 세 개 구역이 먼저 있었습니다. 인천과 부산 진해, 광양만권 이렇게 남부권과 서부권, 북부권 해서 세 개만 돼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만 해서는 우리 대구, 경북, 영남권이 살아날 수 없다 해서 지역의 박종건 국회의원님이나 이항구 의원님들이 앞장서셔 가지고 이런 것이 되었고 또한 기존 대구 경북이 하던 기반 시설만 가지고는 자체의 지방자치 권한만 가지고는 지역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막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어서 기존 하는 사업들과 연관시켜서 하나 더 도약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취합을 해서 2008년에 되어서 2020년에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경제자유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10개 지구로 해서 대구에 5개, 경상북도에 5개 해서 막 쉽게 이야기하면 약 한 900만 평에 달하는 부지를 조성해서 산업체를 유치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국제 패션 디자인 신서의 첨단 의료지구, 또 달성군의 테크노폴리스, 또 스타디움 인근의 수성 의료지구, 또 현재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가 있는 국제문화산업지구, 또 포항의 융합기술산업, 또 구미의 디지털, 영천의 첨단 부품 소재, 영천의 또한 하이테크, 경산의 지식산업 해서 10개 사업이 총괄적으로 되면은 약 한 16조, 거기에 생산 유발되는 것까지 하면은 약 한 30조의 경제 유발 효과가 되는 대구 경북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각 그 지구별로 그 개발 진행 현황도 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지정은 거의 다 되었고 이제 개발 단계에 있는 부분이 거의 60%가 아직 개발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4개 지구 정도는 이제 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ISO 기반 산업이 좀 제대로 되어 가지고 도로도 뚫고 또 거기에 따르는 각종 시설이 되어야만 또 기업이 유치되겠습니다. 이제 개발 완료 지구는 우리가 대구의 섬유 패션 산업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국제 패션 지구가 동구에 이제 확정이 돼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차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구의 패션 산업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달성군의 인근에 있는 유가면에 여기에 테크노폴리스가 어느 부지가 좀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달성군의 테크노폴리스가 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의료 산업을 첨단 산업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첨단 의료 복합 산업지구로 할 수 있는 것이 부지가 이제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은 예. 지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입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4개 정도 지구는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뛰어야만이 기업을 유치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지구는 구미라든가 아직 경산이라든가 또 의료지구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개발 진행 단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까지 그 투자 유치 실적 부분에 대한 성과는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투자 유치 실적은 현재 대구 경북의 토탈해서 한 4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우선은 다소 시스템이라고 프랑스의 국가를 둔 업체가 다국적 기업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는 3D 산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효과가 지금 개발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 계속 업무를 진행 중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정밀 공작기계 생산업체인 나카무라 토메 정밀 산업이 이게 달성군에 입주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영천에 프랑스의 포레시아라는 그 자동차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하고도 지금 MOU가 설립이 되어서 종사원이 한 300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유치를 했고, 또 이제 특히 이 외국인들이 이 지역에 정주 여건도 필요하지만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델라웨어 대학교하고 우리 테크노폴리스 지구에 미국의 국적을 둔 대학을 유치를 한다든가, 네. 벨기에 소프트키네티라고 문화산업지구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특히 우리 영천에 또한 주식 다이셀이라고 일본 업체가 지금 분양이 되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도 전기를 좀 아껴 써야 되겠습니다만 쓰나미 현상으로 해서 네. 전기 또 지진 기반 이런 시설들이 네. 자꾸 침하가 되니까 정밀 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내륙 지역인 대구 경북에 좀 이렇게 흡수를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대구 섬유 산업도 그렇지만은 자동차 부품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뿌리 산업과 연결시켜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도 첨단 기업도 가까이 있는 아시아권의 경제권을 위해서 함께 도모해가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기업도 좀 유치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국내 기업은 이제 우리가 테크노폴리스 지구의 분양이 한 58.4%가 되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현대 IHL이라고 현대자동차 부품과 기아자동차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라이트 신소재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 또 이제 이런 산업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R&D 산업, 결국은 기술을 축적 개발하고 연구해서 기업에게 제공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연구기관도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또 교육기관이 경북대학교에서 융합기술대학원이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지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단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박종원 국회의원이 발의를 한 이런 연구기관들이 점차적으로 들어오고, 네. 또 키스트라든가 유관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학교가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이런 국내 기업이 점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또 정부 출연 연구 중심 대학인 이제 대구 경북 과학대학교 디지스터가 이제 입주가 완료돼서 착착 진행되고,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연권 센터가 되었고, 또 생산기술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 또 연구기관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한 목적적으로 국내 기업도 유치하고
외국에서 오는 기업들도 그런 R&D 사업을 접목을 시켜서 예. 주위의 환경을 좋게 해서 오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자청의 현황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사실 경자청이 지금 설립된 지 얼마 전에 4년이 지났는데요. 투자 유치를 비롯해서 이제 좀 더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이제 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성과를 많이 높여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 내 지역 간에도 경쟁이 치열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4년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정 단계, 개발 단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도 10개의 지구 중에서 아직 2개의 지구는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면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진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영 구조의 문제점 때문에 신규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거기가 못하면은 건설업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본 결과는 장기적 사업이고 네. 아주 자본이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은 하지를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치권이나 또 지역에서 함께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이 진척이 되어야만이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결실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개발 분야가 문제이고 특히 이제 스타디움 인근에는 지금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뭐 실식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좀 더 열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투자 유치 분야에서도 좀 더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가이라 그러면은 수도권이라든가 충청권, 또 부산 경남권, 또 인천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대구 경북이 대응하는 자세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도 공짜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내서 복지를 하다시피 이런 사업들도 세금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또한 이 생산을 하기 위한 준비 중에는 경쟁 우위를 가져가기 때문에 뭔가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기업 유치를 하고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네. 첨단 산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누가 유치를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IT 융합이나 수송용 부품 소재나 그린 에너지나 지식 서비스라든가 이러한 우수한 인프라하고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일본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몇 개가 이제 유치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정말 앞으로 성공적으로 되도록 만들어서 이 업체가 모델이 되어서 타 일본의 업체들도 이쪽에 유인을 하는 효과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첨단 의료지구도 빨리 유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반 의료나 교육이나 학술이나 소프트웨어, 문화산업 등이 어우러져 가지고 대구가 이 지식기반 산업이 돼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근간이 되고 있는 대구의 섬유 패션 산업이나 자동차 부품,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이런 뿌리 산업과 이런 중심으로 해서 지식 기반 경제 자유 구역의 지위가 될 수 있도록 공고히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약간 화제를 좀 돌려서요. 그 의장님은 사실 뭐 경제자유구역 청주화회의 의장을 맡기도 했지만은 이에 앞서서 사실 대구시의회에서 경제교통위원장도 했고 예결특위위원장 뭐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유치특위위원장 뭐 주로 경제 관련된 직책을 많이 맡아서 해왔고 의회 내에서도 그 경제통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의회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서 사실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각종 조례 제정이라든지 현장 방문 같은 그런 활동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공부하고 서울에서 대기업에 22년간 종사를 하면서 일본도 다녀오고 식물 경제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지역을 지키라는 그러한 언지를 받고 지역으로 왔습니다. 사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막혀 있고 소통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 연계가 되지 않는 산업들로 해서 낙후돼가는 대구 경북이 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나마 여러분이 지지해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다각도로 일을 해보니까 방금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이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고 또 중앙정부, 국회의원들 또 대구와 경북의 각 시군과 이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야 되고 네.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구의원은 자제하고라도 시의원 6년을 하면서 매년 4건씩 약 한 24건의 조례를 재개정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주가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아주 많이 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했지만은 경제 관련 조례가 한 12건이 됩니다. 네. 그 내용들은 중소기업이나 소상인 또 기업 유치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대구광역시 기업 유치 촉진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이 활동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또 소상인 지원이나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함께 우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또 외국인 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법도 재개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그 의장님이 그 의정 활동하면서 발의한 조례 중에 소상공인 그 지원 및 유통업 상생 협력 조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 머지않아서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추석하면 또 추석 장보기 하면 전통시장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소상인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또 화두가 이 상생이 우리 지역 경제에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화두가 된다는 이야기는 곧 서민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 것인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여기에 연관됩니다. 이제 공용화된 사회 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너무 양극화되어 있는 이런 사회 생각 가지고 있고 이것이 좀 변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이국 강식의 이런 무한경제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로 생각하면은 헤비급하고 이 경량급하고 둘이 이렇게 게임을 붙이는 이런 경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들이 지금 한목적으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 또 우리가 또 새롭게 해 나갈 수 있는 패턴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과연 대형 유통업체들이 상생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 볼 때 현재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네. 이런 보호 장치를 위해서 중앙정부나 국회나 또 우리 지방정부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또 하나의 장벽이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사회 세계적 경제가 움직여주면서 그런 것을 제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세계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오지 않는다. 통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한국만의 실정뿐이 아니고 이제 일본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일자리 나눔이라든가 하나의 일을 나눠서 한다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다시피 이제 서민 경제를 위해서는 나눔 경제 그러니까 대기업과 소기업이 상생하는 우리 전통 시장이 무너지고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시청자 여러분
도로가에 우리가 한번 가보면은 문 열어놓고 장사가 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요즘 많이 생기는 것은 그냥 휴대폰, 핸드폰, 스마트폰 가게만 출비하게 많이 들어오는 이런 실태가 되어서는 지역의 자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부동산의 운영 문제, 또 자산 가치 하락, 또 이런 일자리 산업들이 많이 무너지고 우리가 인정이 많은 사회가 아닙니까? 골목에 하나의 조그마한 슈퍼가 있으면은 네. 거기에 우리가 모두가 모여서 서로 잘 되는 방법도 연구하고 인정이 넘쳤습니다만 그런 소통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네. 이것이 너무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도 있다. 네. 또 반면에 또 그런 대형 유통업체들이 수익이 나면은 지역에 좀 환원하는 이 순환 자본이 좀 돼야 되는데 선순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자본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또 대기업과 소기업이 좀 상생이 돼야 됩니다. 그 이익을 전부 본사로 가져가 버리다 보니까 네. 지역 경제는 더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자분께서 이제 전통시장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행복 나눔의 생활 패턴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애용해주고 도와주고 우선 우리 소비자, 고객,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정통시장을 좀 애용해 주시고 해줘야 된다. 막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 대구시도 전통시장에 약 1,4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개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문화라든가 또 어린이 보호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대적인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여기에는 뭐 행정과 입법 또 대기업과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인 모두가 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통시장이 또 골목상권을 가지고 일자리가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먼저 좀 함께 도와주시면서 서로 상생하고 행복 나눔의 정신을 가지면서 함께 경주해야만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예. 골목 상권도 예.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상품 또 가격 정찰제 또 거기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열심히 좀 해줘야 네. 함께 어우러서서 서민 생활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서민 경제에서 아주 열변을 토하셨는데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좀 약간 개인적인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 가장 큰 보람을 느낀 게 언제인지 참 궁금합니다. 저 지방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보면서 아 저분들은 뭐 어떤 보람을 느끼면서 저런 활동을 하시나 이런 궁금증을 가진 적이 참 많았는데 그런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또 원래 또 개인적으로라도 혹시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신지요? 예, 제가 이 제도권 내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갖고 있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원칙이 뭔지 거기에서 원칙을 가지고 무슨 융통을 해서 뭔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게 뭐가 있냐 해서 이제 나름대로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활동을 했습니다. 요즘 일본과 우리나라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독도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교육에 있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만 말로만 하지 말고 후세대가 알아야 되겠다. 네. 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독도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한 예. 예산을 제가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네. 그 보람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국토의 개념을 위해서 초등학교는 아직 어려서 안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 대표들을 매년 독도의 생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예산, 또 독도의 역사 예산, 또 그 책 만드는 예산, 수집하는 예산을 만들어서 시작이 돼가지고 7,5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3억까지 투입을 하면서 근간을 세워서 대구 교육청이 제일 먼저 시행했습니다. 네. 경상북도는 뒷문제였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지역의 체육관, 학교, 강당
또 차세대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또 학교의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는 이걸 제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해서 저는 어린이들 볼 때 항상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구의 발전이라든가 지역의 발전은 달서구의 성서지역에는 빈 땅이 없을 정도로 생활 용도시설, 공원시설, 도로시설을 다각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할 일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함께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선진 세민, 선진 국민의 의식 또 우리 함께 인정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그런 소통의 문화 특히 대구도 저도 이제 대구와 경북을 고향을 두고 대구 경북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대구 경북이 막혔다 하는 문제는 좀 빨리 더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주 다양한 활동,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그 상도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된 것 같은데 또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소망도 한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제 자랑 같아서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다만 수상은 저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성취욕으로 저는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와중에서도 대구 경북 또 위해서 또 대구를 위해서 제일 크게 한번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구 경제 플러스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이 최초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대구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하려고 해도 어느 업체가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지 좀 만들어서 함께 하려고 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목적으로 만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인 구직난만 있지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개방화 사회입니다. 이 공무원들 책상머리에만 규정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것 없다. 또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계획이 있으면은 공시해라. 이게 모든 것을 공시하게 했습니다. 그 어느 기업이든 이걸 보고 정보를 캐치해가지고 미래 갈 방향을 먹고 살 걸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걸 만드는 그런 개방화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대한민국 또 최초로 만든 조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어서 공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과연 저희가 무엇을 하는 건지 우리한테 무엇이 돌아오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돌아오게끔 만들고 또한 그것을 도움받았던 단체는 시설 건립을 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사용화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투자한 것이냐 시민의 것인데 이런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2010년에 5대 4년 중에서 3년 종합평가해서 대구시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전국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고 또 항상 저는 약속을 하면 지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아마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게 매니페스토라고 있습니다. 정책을 내놨으면 공약을 했으면 얼마나 지켰느냐 이렇게 심사를 해서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합니다만은 시민 여러분이나 저나 해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간 대구 경북이 너무 소외됐습니다. 제 소망이라 하면은 이번 연말에 이루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행정과 정치, 입법 이런 변화가 필요한 시대에 정말 희망적이고 준비되고 합리적인 정권이 수립돼 가지고 지방 발전, 지방 경쟁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정말 국가 간의 경쟁은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도시 간의 경쟁입니다. 도시 간의 경쟁은 무엇입니까? 지방이 발전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재도약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지방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방 경쟁력을 가져오는 정권, 이런 정권이 좀 되어 가지고 우리 대구 경북도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토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제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과 더불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지역 주민 여러분,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이번 대담 프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잘 되어서 대구 경북에 먹거리를 만들고 행복의 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좋은 결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친절해주고 소통, 배려, 나눔과 행복 있는 우리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저 맡은 자리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생활 정치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태풍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 함께 극복하면서 다가오는 추석도 잘 지내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모두가 지금 또 벌초를 해야 될 시기 같습니다. 조상도 잘 모시고 해서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도 투자 유치 노력의 결실을 맺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올릴 수 있길 바라면서 박동규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의장과 함께한 특별 대담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